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또 오늘 같은 날의 연속은 아닌가요? 어떤 분들은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라고 물으면 오늘이 월요일이든가 수요일이든가 뭐 그런 분들도 있던데요. 요일에 상관하지 않아도 하루를 지내는데 별 문제가 없는 몸이 건조한 날을 보내는 사람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제가 내일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루 24시간이 짧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루가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죠. 어제가 그냥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매일매일이 똑같다면 안이하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루를 계획하고 소중하게 사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편리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생활계획표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생활계획표 하니까 그나 우리 어릴 적에 여름방학 생활계획표 뭐 그런 것만 생각나잖아요. 오래전 학교 다닐 때 얘기 같기도 하고요. 그 하루의 계획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계획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to-do list. 말 그대로 할 일의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15분 뭐 잠깐 투자하면 누구든지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생활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다 소용없는 거겠죠. 생활의 실천, 가까운 것부터 청소, 집안살림 등 스스로 시작하고 마감을 지키는 것,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요. 셀프 리더십이 여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인간 관계도 자기 개발도 또 건강도 목표를 세우고 셀프 리더십을 발휘해서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라도 알차게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행복한 문학에서는 오늘 하루만은 여러분들과 문학을 통해서 한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감동하고 또 시 한 편을 통해서 수필 한 편을 통해서 소설 한 편을 통해서 정서를 만끽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볼까 합니다. 행복 충전, 행복한 문학.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는 여러 장르의 문학을 통해서 삶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필, 그 중에서 좋은 수필은요, 좋은 사회, 좋은 이웃을 만들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좋은 길로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잘 쓰여진 수필 한 편을 읽고 나면요, 더운 여름날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신 것 같은 그런 청량감이 있어요. 그 청량감 때문에 사실은 시를 읽고 수필을 읽고 글을 읽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수필은 어떤 면에서는 내 탓으로 출발하는 그 자기 반성의 문학이기도 하고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 미래 문학이기도 하면서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감동의 문학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는 이왕이면 재미있으면서도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는 문학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한 편의 수필이, 한 편의 시가, 한 편의 소설이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면서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작품을 될 수 있으면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필은요. 심창섭 수필가의 팔불출이라는 수필입니다. 아내 생일에 관한 글인데요. 어머, 저거 내 얘기 아니야? 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내 얘기는 아니더라도요. 아내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글입니다. 아빠, 왜 사이다만 먹으면 코에서 비가 와? 하며 턱 앞에서 크고 초롱한 눈망울을 꿈뻑이던 막내 녀석이 벌써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다. 열흘에 한 번씩 주는 1,000원의 용돈으로 올해 어버이날엔 제 엄마에게 8,000원의 거금을 주고 산 빨간 카네이션 꽃다발을 안겨 아내를 놀라게 했다. 또 중학교 1학년인 딸놈도 지 엄마의 생일에 거의 1년치의 용돈을 투자해 화장품 선물을 할 줄도 아는 아이가 되었다. 이제는 불쑥 커버린 이 녀석들의 성화 때문에 이젠 가족들의 기념일을 꼭 챙길 수밖에 없는 자상한 아빠이자 멋진 남편이 되고 말았다. 벌써 몇 년 전의 일이다. 늘 그러하듯 늦잠에서 깨어나 눈 비비고 앉는 아침 식탁은 그리 즐겁지만은 않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고정 반찬 몇 가지와 기지개. 밥맛이 있을 리 없다. 평소처럼 밥 반 공기를 국에 말아 겨우 비우고 출근을 했다. 퇴근 후 동료들과 술 한잔 나누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내는 자고 있었다. 늦은 시간도 아니었지만 평소 내가 들어오기 전에는 먼저 잠자리에 드는 법이 없던 아내인지라 의아해하며 혹시 어디가 아픈 것이 아닌가 해서 아내의 이마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순간 손을 냅다 뿌리치며 말도 없이 등을 돌리고 돌아 누워버린다. 이거 무슨 일이 있구나. 살짝 밖으로 나와 처형에게 또 처남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아무 일도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오히려 반문을 한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도대체 알 수조차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다. TV도 못 켜고 안절부절하다가 밥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주방으로 가니 싱크대 위에 주둥이가 뜯긴 미역 봉투가 뒹굴고 있었다. 아차! 오늘 아침에 미역국을 보고 누구 생일이야? 라고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떠올랐다. 불이 나게 탁상 달력을 보니 오늘 날짜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하단에는 아내 생일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날이 바로 아내의 생일날일 줄이야. 결혼 후
아내의 생일을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는 무감각의 남편에게 던진 무언의 시위였다. 그녀의 등 뒤로 흐르던 쓸쓸함. 아내는 그때 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자신의 생일날 아침 미역국을 비우면서도 그 낌새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의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아이들의 생일은 그리 잘 기억하면서도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습관성 건망 증세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친척집에서 성장하다가 청년기부터 혼자 생활하던 나에게 생일과 명절의 의미는 늘 아픈 기억뿐이었다. 남들이 흥청거리는 명절날이면 오히려 갈 곳이 없는 미아가 되었고 닫아버린 식당을 원망하며 골방에서 숙명처럼 라면 봉투를 뜯던 기억이 되살아 날 뿐이었다. 어느 때는 달력을 넘기다가 날짜가 훨씬 지나쳐버린 자신의 생일날을 보고 혼자서 허허로이 웃어버리던 씁쓸한 기억이 어디 한두 번이던가. 기념일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오는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도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얼마 전에는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다는 증문해라며 전 세계가 들끓었지만 그날의 아침도 어제와 다른 점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어제와 똑같이 아침 해는 대룡산 허리를 뚫고 태양이 솟아올랐으며 저녁엔 숨바꼭질하는 아이처럼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사막산 뒤편으로 숨어버리지 않았던가. 그러나 내게도 잊지 못할 날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내 인생에 가장 깊게 각인된 날은 어머님의 기일이다. 새색시인 아내가 처음으로 맞는 시어머니의 제사일. 제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도 이틀 동안 혼자서 정성으로 제상을 가득 채웠다. 그 제상 앞에 엎드려 나는 비로소 아들이 되었고 불효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다. 그동안 냉수 한 그릇만 떠놓고 제수로 하던 긴 시간들. 조율 이시, 좌포 우회, 지방과 충문까지 격식을 갖춘 후 무릎 꿇고 엎드려 제주를 올릴 때 그렇게도 주체하지 못하게 흐르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동안 조상님들께 한 번도 도리를 다하지 못했던 못난 후손으로서의 부끄러움만은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렇게도 죄스럽던 마음이 순간에 해소되는 정말이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그리곤 이렇게 제례를 치를 수 있도록 계기가 된 아내에게 정말 잘해 주어야겠다고 다짐까지 했었던 그날이야말로 기념비적인 날이었다. 혈육에 대한 그리움의 발로였는지 유교적 사상의 불효에서 벗어난 홀가분함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기일이 돌아오면 나는 작은 흥분과 아내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에 늘 어쩔 줄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내의 생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쑥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연애와 결혼 경력 20여 년 동안 아내의 생일을 챙겨본 것은 겨우 2번쯤에 불과하다. 이제야 아이들이 성장하여 미리 챙겨주는 바람에 잊어버릴 일이 없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절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거나 무관심은 아니었다. 어느 해이던가 한 번쯤은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야겠다며 이벤트를 준비했다가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 있었다. 모든 건 아내의 생일 날짜에서 비롯되었다. 아내의 생일은 주민등록상 날짜와 실제 생일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력이 아닌 음력이기 때문이다. 사실 아내의 진짜 생일은 외우기에도 편하게 2월 2일이다. 새해에 업무일지를 받으면 첫 번째로 집안의 기념일로 공간을 메우는 것이 습관이었다. 2월 1일을 찾아 아내 생일이라 크게 써놓고 마치 도박꾼처럼 이땡 하며 외워나갔다. 정성이 지극했는지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의 생일날을 기억할 수 있었다. 아침에 축하의 말을 던지고 싶었지만 저녁에 이벤트를 위해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출근을 했다. 지루하게 퇴근 시간을 기다리다가 한 다발의 꽃다발과 케이크를 준비했다.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가는 게 매우 쑥스럽고 어색했지만 감격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싶은 모처럼의 기대감과 약간의 흥분감에 몸이 떨려왔다. 어떤 말을 하며 꽃다발을 건네야 할지를 궁리하며 가족들과 함께 축하 외식 장소를 걱정하고 있었다. 당당하게 문을 열고 아무 소리 없이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건네는 나를 바라보는 아내의 의아한 표정엔 이가 미쳤나? 라는 활자가 떠올랐다. 직감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땡 하며 외운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숫자에만 연연하다 보니 2월 2일을 22일로 착각했던 것이다. 20일이 지난 후에 생일을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안기고 호들갑을 떠는 남편의 모습이 얼마나 코믹했을까. 미안스럽고 부끄러웠지만 웃으면서 케이크를 자르며 나름대로의 애정을 확인시킨 사건이었다. 우리 집 아이들은 자신의 생일날이 되면 내게는 평소 갖고 싶었던 선물을 사달라고 조르면서도 제 엄마에게는 꼭 선물을 준비한다. 생일이란 새 생명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 있는 날이지만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신 어머니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아내의 교육 덕분이다. 출산의 생계적 리듬 때문인지 아이들의 생일날이 되면 꼭 몸이 찌뿌둥하고 아프다는 아내. 어머니이기에 앞서 여자라는 동질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신의 생일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장모님을 찾던 아내였다. 내가 태어난 기쁨보다 어머니의 아픔을 생각하게 하는 아내의 교육 방법은 개인주의 팽배로 자기만을 아는 아이들에게 평생의 좌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놈들이 시집, 장가를 가서도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고 그 자녀들에게도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구시대적인 발상에 불과한 과욕일까?
욕심도 많으시네요. 손자, 손녀들에게도 그런 문화가 이어지려면 말이에요. 남편분이 먼저 아내 생일을 챙기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남편은 아내 생일 잊어버리면서 손자, 손녀들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자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머니의 생일을 잘 챙겨드리고 잘하는 거 보면 남편분의 노하우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그런 데가 있어요. 예. 아내 생일 축하하는 거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꽃 사들고 와서 아내에게 아내 생일 축하하는 건 좀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나는 뭐 그렇고 애들이 잘 챙겨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듣는 축하는 아내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설레게 하는데 말입니다. 생일은 잠시 잊었을지 모르지만요. 꽃 사들고 와서 당신 생일 축하해, 당신이 최고야, 이러진 않았지만 이상하죠. 아내 사랑이 물씬 느껴지는 수필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만약에 이 글과 같이 행동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내들이 아마 당신 파이어야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요, 그 깊숙한 마음을 아내가 아니까 그래도 그렇게 함께 살고 참고 그랬던 거죠. 근데요, 아내들은요 정말 그런 거 섭섭해요. 그리고 뭐 오늘 내 생일이야 뭐 이런 얘기하는 것 아내들도 참 낯뜨겁습니다. 근데요, 아내 생일을 까먹으면 감옥 가는 나라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저도 설마 그랬는데요. 사모아에서는 아내의 생일을 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해요. 아내의 생일을 잊는 것이 실제로 불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자신의 생일을 잊은 남편을 신고하면요,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끌고 가서 감옥에 구금시킨다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정말 그럴까 싶죠? 그런데 실제 그렇다고 합니다. 부부간의 애정을 중시하는 사모아의 문화 때문에 제정된 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법에 대해서 사모아의 남편들이 또 재밌어요. 부인의 생일을 잊어버린다면 집에 있는 것보다 감옥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아내 생일을 법으로 정해놓고 강요해서 축하를 받으면 그것 역시 아내들이 기분이 썩 좋을까요?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수필은 많이 알리고 읽혀야 합니다. 남편분들 또 아내분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줘요. 아내의 생일은 기억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요, 아내에 대한 깊은 신망,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 그런 것들을 물씬 느끼게 해주는 수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아내의 생일 까먹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나만은 아니구나 위로를 받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아내의 생일 잘 챙겨주고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도 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게 내 일처럼 재밌으면서도 위로가 되니까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며칠 전이 아내 생일이라는 것을 며칠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제분들 다 성장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갖고 난 후여서 이제는 아내 생일만큼은 꼭 챙겨줘야지 했었다고 하는데 또 아내 생일을 놓친 거예요. 아내가 며칠 동안 얼마나 서운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아내가 며칠 전에 행동이 좀 이상했다고 해요. 보통 때와 다르게 남편을 가만히 쳐다보기도 하고요. 여보, 오늘 우리 어디 가서 뭐 외식이라도 할까? 뭐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근데 그날이 추적추적 비도 내리는 날이고 해서 가긴 어딜 가. 나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 집에서 콩나물밥이나 해줘 했답니다. 비도 내린데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그래서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여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라고 눈을 똑바로 맞추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외식을 나가서 입맛에도 없는 이탈리안 음식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늦게나마 남편분이 이렇게 마음을 보여주면 말입니다. 또 감동하는 것이 아내분들이에요. 따뜻한 생각을 해주는 수필입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좋은 수필로, 좋은 시로, 아름다운 한국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위로받고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박수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후울해지는 꽉 차오르는 그런 수필이었습니다. 이 글을 쓴 심창섭 수필가는요, 사진가이자 수필가입니다. 2006년에 한국 수필로 등단을 했고요. 저서로는 포로 에세이로 때론 그리움이 있다가 있고요. 인문학지 춘천의 기념비, 수필집으로는 서당께 달보고 짓다 등이 있습니다. 춘천 문협 회장을 지냈고요. 봄내 강원문학 예술 춘천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였고요. 춘천 문학 본상, 강원 한국수필문학 본상, 세발 문학상, 춘천 예술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좋은 수필 한 편 나누는 사이에 또 시간이 꽉 찼습니다. 더 좋은 글로, 더 좋은 이야기로, 더 맑은 얼굴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